폭력 사건을 살펴볼 텐데 최현미 기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예, 어제 아침 7시, 예. 어제 아침 7시인데요. 아침 7시에 전남 목포의 아침에요? 아파트에서 벌어진 정말 끔찍한 사건이 될 뻔했는데 예. 다행히 경찰이 잘 막았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길진 않지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일단 좀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내부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스프링클러가 터진 겁니다. 집안에 불이 나서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지금 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예. 자세히 보시면 저 안쪽 창가 쪽에 베란다인데 누가 앉아있죠? 예. 보이시나요? 지금 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부부싸움을 한 이제 남편과 아내 중에 남편입니다. 남편이 예. 지금 베란다에 저렇게 앉아서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발단을 설명을 해드리면 오전 7시경에 아내하고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싸움이 일어나면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어요. 얼굴을 폭행했고 아내가 맞고 나서 전화기를 들고 작은 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예. 피신해서 아내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편은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고 있었고 아내는 안에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런 상황을 다 접수하고 나서 네. 굉장히 기지를 발휘한 게 남편을 전혀 자극하지 않고 작은 방, 아내가 있는 작은 방 창문을 통해서 아내를 일단 구조해냅니다. 예. 그렇게 아내를 구조하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갔고요. 문을 다 개방을 해서 남편에게 갔더니 예. 이미 집은 다 불이 나 있었고 거실에 뭐 베개나 이불 같은 걸 남편이 태워서 불을 질러서 이미 방 안은 다 불이 나 있었고 스프링클러까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불이 나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바로 남아있는 화기를 진압을 하고 다행히 막 불이 크게 옮겨붙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을 연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 경찰을 보고 바로 과도를 집어들고 자신의 목에 대고 베란다로 저렇게 나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예. 아니면 나는 여기서 뭐 뛰어내리든지 자해를 하든지 하겠다. 라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저렇게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요. 예. 겨우 간신히 2시간 만에 검거를 해서 예. 상황은 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으로 발전하진 않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좀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술을 마셨죠. 아니 술이 취해 있었죠. 거실에서 그런 일이 있다가 그 얼굴을 맞고 그 옆방으로 피신했어요. 전화기를 가지고 안에서 문을 잠글 거 아니에요. 나와라 하는 사이에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받은 이제 서방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방범 창을 듣고 여자를 일장 밖으로 꺼냈죠. 그러고 이제 개방을 하고 들어가니까 작은 방 트림문 바닥에 이제 베개랑 갖다 놓고 불을 지른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소화기하고 그 연기가 올라가니까 또 스프링클러도 터지고 해가지고 옮겨붙진 않았어요. 바로 현장에서 지나가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보고 베란다로 칼을 가지고 피신을 하면서 가까이 오면은 자기가 죽겠다. 뭐 여자 빨리 데려와라. 그거를 했었죠. 지금 술 다 깨고 잘못했다 하죠. 최 의원님, 경찰 말대로 이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서 방화, 뭐 자해 소동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방화를 하고 자해 소동을 하고 도대체 저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 저는 뭐 모르겠지만 네, 저도 분명한 거는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치료가 필요한 심리 상태 같이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인이 빨리 112에 신고를 한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이 네. 같이 살았으면은 저 사람이 술 취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때 신고 안 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추행이나 뭐 성폭행 이런 것들도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것들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 가정폭력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의 문제다.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의 일인데 해서 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참지 말아야 될 것은 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제때 그리고 사실은 더 신속하게 어떤 뭐랄까 정신적 치료를 권한다든지 예. 그리고 저렇게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제때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불을 지른 이유는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른 겁니까? 저도 사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경찰에게 연행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고요. 네.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했잖아요. 작은 방 문을 잠궜잖아요. 네. 나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안 나왔잖아요. 나오면 당연히 또 폭행을 할 게 뻔한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고 있었더니 아내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고 불을 시킨 거군요. 아. 그 베개하고 이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작은 방 출입문 바로 앞에 불을 질러서 예. 이 연기가 들어가면 네가 안 나오고 베기겠냐라는 심산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두합에서 지금 죄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남편은?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존 건조물 방화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네. 본인 자택이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옆집도 막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방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인이 상해를 좀 입은 거죠. 그래서 부인이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죄가 또 되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들고 이제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뭐 아내를 네. 데려오라 그러고 난동도 부리고 이랬으니까 또 특수 협박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단순한 가정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해까지 이르렀고 또 방화죄도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요. 좀 예.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구속 영장까지 이제 청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아이들까지 보고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어제입니까? 어제 벌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제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새벽 1시. 예. 그러니까 그제 자정경이라고 봐야 될 텐데 부부가 남편은 45살이고 아내는 38살입니다. 또 만취 상태. 예, 인천에 살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부부 동반으로 어디 모임을 갔다가 좀 술을 한 잔씩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좀 많이 취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아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부가 이제 좀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예.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이제 말로 끝났으면 좋은데 남편이 흉기를 들었습니다. 예. 흉기를 들었고요. 좀 실랑이를 하다가 아내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렀고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예. 정말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흉기가 오가고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예. 고등학생 큰아들,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이렇게 세 자녀가 그 상황을 모두 보고 이제 조금 놀라하면서 이제 좀 말리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아빠가 흉기를 정말로 휘두르면서 예. 엄마가 쓰러지니까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들이? 예, 바로 경찰이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은 했지만 과다출혈로 이제 숨진 그런 네. 상황입니다. 김남국 선생, 이 네. 사건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부부 싸움이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역시나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이 문제였습니다. 예. 지금 이 남편도 술을 먹고 들어온 상태에서 굉장히 만취한 상태에서 지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계속 그 부인에게 따지면서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 술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도 문제지만 피해자 부인도 문제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망하는 것을 아버지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목격을 한 상황입니다. 예. 뭐 큰아들이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큰아들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큰아들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뭐 엄마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에 중재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최초에는 이 고등학교 학생 아들이 아마 말리는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해 장면을 세 자녀들이 목격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은 현재 이 범인을 검거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검거해서 수사와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아이들이 겪었을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상황을 보면은 아이들이 일단 말렸다고는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큰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물리력에 있어서 아버지를 아직은, 제지하기는 예. 힘들었을 나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선 사건하고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신고 시기가 결국은 인명피해와 연결된 좀 빨리 신고했다면 나았을 텐데 지금 네. 말리려고 하다가 일은 벌어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미 어머니가 크게 다친 이후에
신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교육이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학교에서는 가정폭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예.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도 그런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저런 그 가정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저 경우에도 예. 초등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예. 불행한 게요.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는 이 엄마 아빠와 싸워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이제 경찰관 아저씨들이 오고 외부 그 이웃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이렇게 싸운다는 게. 근데 사실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일단 말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늦게 신고 조금 그 망설이는 시기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등학생 아들도 그렇지만 초등학생 그 동생들 2명은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되면 구속되겠죠. 구속될 수밖에 예. 없고 또 상당 기간 그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면 이제 고등학생 아이도 그렇지만 그 밑에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럼 어디에서 맞아요. 보호를 받아야 되냐 예.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창피하다 이걸 알리려면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학교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아이들이 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요, 이 남편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많이 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밖으로 나서 택시 타고 이제 도주를 했지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 피의자가 택시기사한테 이제 막 술 먹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뭐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택시기사가 재치를 발해가지고 중간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서로 뭐 분쟁이 있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남편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여자 쪽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고 부부싸움 중에 서로 이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목격한 건 맞아요. 그 나름대로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청문회에서 피해자 보호 활동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구청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케어할 수 있는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군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예. 그 욱해서 저질렀다고 하면 아이들이 지금 다 보고 있었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증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그 상황에서 뭐 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하고 뭐 하려는 생각을 좀 해도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이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은 뭐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유유히 집 밖을 빠져나가서 택시를 탔고요. 택시를 타서 검거된 곳이 충남에 있는 논산에 있는 한 휴게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천이라고 했죠. 인천에서 충남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경에 사건이 일어나서 새벽 3시 30분경에 검거가 됐거든요.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서. 이제 택시기사가 신고를 한 거고요. 술김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 신고를 해서 검거가 된 건데 그러니까 아예 옷까지 갈아입고 택시까지 타고 작정을 하고 굉장히 멀리 도망을 가려고 고속도로까지 달린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로 향하려고 했는지 목적지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경찰이 그 부분까지 아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을 저지르고 아이들은 팽개치고 굉장히 멀리 뭔가 도주를 하려고 하는 예. 이런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재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지금 경찰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물론이고 당장 이 생계 문제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리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당장의 어떤 학업에 필요한 생계비하고 뭐 그 치료비 그리고 이제 장례비 이런 걸 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예.